한자역이 낱말이야기 34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현병이란 말을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예전에는 저는 듣지 못한 낱말이에요. 병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진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인터넷 사전을 보니까 나오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불리게 된 병 이름입니다. 이 조현병이 어떤 병인가 물론 대략 알 수 있습니다만 이 글자로 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글자를 보면 고를 줘, 고르다, 고르게 한다. 울퉁불퉁한 것이 아니라 고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악기 줄 현이에요. 현악기 할 때 줄을 가지고 쓰는 악기. 기타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다 줄을 걸어서 합니다. 금은고, 가야금 마찬가지입니다. 현. 그리고 병은 병병자예요. 자, 고르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말로 고르다. 말씀은 있으므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그렇겠죠.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서로 조정해준다 생각하면 일단 말이 들어간다. 그리고 두루주다. 주나라, 중국에 주나라 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자, 말을 두루한다. 몇 사람이 의견이 맞지 않을 때 특정한 사람만 가지고 편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말을 하도록 한다. 그러면 뭔가 골라지겠죠. 이렇게 트러블이 없어진다거나 그렇겠죠. 이 두루주는 무엇이냐 하면 뭐 물론 여러 사람들이 의견들이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은 방패 모양이에요. 옛날에 싸우는 방패. 방패에 이렇게 무늬를 만들었다. 어떤 무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무늬를 고루고루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무늬를 두루 만들었다. 그래서 두루 한다. 그런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학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말을 두루해서 고르게 한다. 그럴 줄로 볼 수 있습니다. 악기줄은 옛날에는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명주실을 꼬아서 이렇게 많이 만들었겠죠. 그래서 실사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을현이에요. 자, 발음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왜 검은 실이 악기냐? 그것은 아니고 이 검다는 뜻 이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자글요예요. 자글요라는 글자는 생사를 이렇게 묶은 그런 것입니다. 이 생사를 어디에 위에 이렇게 달아매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돼지 해머리 두지요. 부수자를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수자를 해야 한자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돼지 해머리 두는 사람의 머리처럼 위에 꼭대기에 있는 것, 또 건물의 위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실을 달아매었다. 실을 달아매면 잘 안 보입니다. 가는 실은. 그래서 어슴푸레하게 또는 검은 모양으로 보인다. 그래서 검을현으로 쓰이는데 속뜻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달아매었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을 달아맨 것이다. 악기에는 실을 달아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악기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병은 이 글자가 중요하겠죠. 부수자인데 병들어 기댈 역이다. 네, 저 글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병과 관련된 글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전부 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 글자는 보면 나무입니다. 나무 침대예요. 나무 침대인데 위에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이 글자를 세운 글자입니다. 그렇죠? 제가 부수자 설명하면서 많이 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발음상으로는 남녀병이 들어가서 병이다. 자, 그러면 조현병이라고 할 때 뭔가 무슨 병이다 하면 어떤 정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들어가서 병 이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조현병, 악기줄을 고르는 것은 조율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피아노를 조율한다든지 또는 현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악기도 기타를 칠 때 기타 줄을 이렇게 고르지 않습니까? 음정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보기 위해서 그것을 조현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줄을 이렇게 조율한다. 자, 어떤 병이냐? 어떤 병에게 줄을 조율해야 되느냐? 줄이 맞지 않다는 얘기죠. 병이므로 정신적으로 뭔가 악기의 줄처럼 이렇게 제대로 안 맞춰져 있다. 그런 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현이란 말 자체는 현악기 음률을 고르는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조현병은 예전에는 이것을 정신분열병, 정신분열증 또는 분열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알기는 저도 좀 버거우니까요. 어쨌든 이것을 조금 글쎄 좀 차별적인 용어도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듣고 말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최근에 바뀌었는데, 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낱말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잘 만들었다 생각도 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낱말을 써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저같이 이제 한자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것을 그냥 갖다 놓고, 무슨 뜻일까 생각하면, 조금 생각하면, 아,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금 접합이 됩니다만, 한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게 한자를 갖다 대도 일단 모른다, 한자. 그럼 이 글자만 가지고 이 병을 유출을 해내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막 들었죠. 아, 그래서 현은 현이고 조는 조고 이래서 이렇게 얘기한다 해봐야 또 잊어버리죠. 그래서 뭔가 조율이 필요한 병이다. 조율이 필요한 병이다. 그것이 정신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일본과 중국의 사례로도 봤습니다. 일본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은 이 병을 어떻게 얘기할까? 옛날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들도 정신분열병, 정신분열증 이렇게 씁니다. 중국에도 지금 보니까 정신분열병이라는 그러한 한자를 쓰고 정신병이라고도 쓰고, 일본에서는 또 조발성 치매라고 이렇게 옛날 말이다, 구칭이다, 요즘은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도 일본도 우리처럼 뭔가 병명을 바꿔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발성 치매다. 치매인데 조발이다 하는 것은 좀 젊은 나이에 많이 일어나서 조발성이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현병으로 바꾸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통합실조증이라고 했습니다. 통합은 뭔가 합친다는 뜻이죠. 실조는 이렇게 고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영양이 실조다. 영양 실조됐다 하면 영양이 고르지 않다는 것이죠. 통합적으로 뭔가 고르지 않은 그런 정체다. 자, 어느 나라에서 이 번역을, 이름을 더 잘 바꿨을까요?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으로 바꾼 게 나느냐, 통합실조증으로 바꾼 게 나느냐. 한자를 쓰지 않은 우리에게는 둘 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 상황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루주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관련된 글자를 몇 자 배워보겠습니다. 두루 했습니다. 이 둘레들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원이 있습니다. 원을 가지고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원둘레, 원의 둘레와 관련된 비율, 원주율이라는 그런 말도 쓰죠. 주자 상당히 많이 씁니다, 사실은. 자, 여기에 관련해서 추가된 글자를 추가해서 어떤 글자를 만드는가 보면, 여기에 착받침, 책받침 또는 착받침이라고 하죠. 간다는 뜻이죠. 그것을 보면 뭔가 두루 또는 둘레를 간다. 그러면 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돈다. 우리가 도는 게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생활에는 날짜가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어떤 주기로 돌아갑니다. 주일은 일주일 단위로 7일씩 돌아가고, 또는 한 달을 주기로 할 수도 있고, 1년을 주기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돈다. 그런 의미에서 주간이라고 하면 일주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일주일은 한 주간, 주말이다 하면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주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말을 넣게 되면 고르다, 고르죠. 실조, 영양실조 할 때 고르지 못하다, 고르는데 실패했다. 네. 조절한다, 고르게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조절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터럭삼을 넣으면 새긴다는 뜻이에요. 자, 이 글자 자체가 처음에 제가 이렇게 방패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방패에 이렇게 뭔가 무늬를 이렇게 고루다 넣는다고 했습니다. 새길 조를 칼로 이렇게 고루 조각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터럭삼이라는 것은 어떤 문양, 무늬, 색채 이런 것을 나타낼 때 많이 붙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문양을 새긴다, 그런 의미에서 새길조가 들어갔다. 조각을 한다, 조각작품, 그렇죠. 부조, 부는 뜬다는 얘기예요. 위로 떠오른다. 부조는 말하자면 도들새김이죠. 이 파스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은 중심이 되는, 원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 주위를 파서 원하는 물체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 도들새김을 부조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얼음빙자, 이수변이 들어가면 시든다는 뜻이에요. 예, 겨울이 오면 이렇게 다 시든다, 뭐 이렇게 될까요? 시들조자. 요즘은 잘 안 쓰지만은 조락이란 말을 많이 하죠. 시들고 떨어진다. 문학적인 표현을 많이 쓰죠. 조락의 계절이다 하면 막 가을, 겨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들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금을현은 이제 기본 뜻을 일단은 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 왜 금느냐 할 때 무언가 줄에서 건다, 그렇죠? 위에서
걸다. 양쪽에 뭔가 고리에서 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솥귀현이라는 글자예요. 우리가 쓰는 낱말에는 별로 안 들어갑니다만 이름자에는 많이 들어가죠. 이 솥이 있습니다. 어떤 청동으로 만든 솥이 있는데 솥을 운반하기 위해서 여기에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이것이 솥귀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꼽아져서 짊어지고 이제 두 사람이 짊어지고 운반을 하겠죠. 막 그런 글자 솥귀현이다. 그러면 여기에도 왜 그러면 현자가 들어갔느냐? 이 건다는 뜻이겠죠. 구멍에 뭔가 건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시위현도 마찬가지예요. 활과 관련된 활궁이에요. 활인데 뭔가 걸었다. 활에서 건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활이 있습니다. 활장이라고 하죠. 이걸 활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쪽과 이쪽을 실로 걸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시위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활장이라고 합니다. 활장.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위가 되겠죠. 시위줄이 되겠습니다. 이 시위현이다. 왜 현재 거물현이 들어갔느냐? 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걸었다는 뜻이죠. 예, 활을 걸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낱말 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별로 많지는 않아요. 상현달, 하현달 이렇게 되겠죠. 자, 달이 있는데 달이 막 둥근 달이 이렇게 이지러졌다가 또 둥글게 되기도 하죠. 보면 반쯤 이렇게 이지러졌다. 또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현이라는 것은 이것이 현이에요. 그렇죠? 선을 현이라고 합니다. 현이 위에 있는 것이 상현이고 현이 아래에 있는 것이 하현달이다. 이렇게 되겠죠. 예. 저도 잘 모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안 했어. 예. 자, 악기줄은 마찬가지로 시를 걸은 악기다. 악기에 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악기줄. 그래서 현악기, 줄을 걸어서 서는 악기를 얘기하죠. 그리고 관현악은 관악기. 관은 대롱을 얘기합니다. 나팔처럼 이렇게 대롱으로 된 관. 그리고 현은 줄악기다. 네, 그렇게 되겠죠. 관현악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찔할 현이다. 눈목자를 하면 아찔하다. 이때는 걸다는 뜻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검다. 눈이 깜깜해진다. 아찔해진다. 여기에는 이 검을 현이라는 뜻이 온 것 같습니다. 아찔하다. 현기증이 일어난다 할 때, 현기증. 현혹된다. 뭔가 눈이 캄캄해져서 모르고 속아서 현혹된다 할 때 아찔하다. 배전, 배주자를 하면 배전을 얘기하면 배전현. 가끔 매스컴이나 보면 우현이다, 좌현이다. 배가 있으면 이쪽 부분을 얘기하겠죠.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 우현, 좌현, 뱃머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글자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만 글자 많다고 그날 다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귀로 듣고 흘려도 조금 남습니다. 그리고 자주 보시면 많이 쌓이리라 생각해요. 가끔 보면 제가 했던 단어 또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옛날 걸 기억해서 또 올려가 하면 좋고, 그리고 가능하면 부수자 공부를 꼭 좀 해주십사. 하루 이틀 정도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한 200자 다 하지 않아도 좋아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부수자 공부를 한번 하고 이렇게 한자를 같이 생각을 하면 이해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물론 정편이 되면 시간이 나면 1800자까지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1800자에 안 나오는 글자들이 많습니다. 네. 1800자까지 하면 3급이 되는데 여기 줄어 서는 건 막 2급, 1급 막 이렇게 올라가는 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자와 1800자를 알면 낱말을 이렇게 1800자를 넘는 그러한 글자가 들어간 낱말도 우리가 충분히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병들어 기댈 네. 글자가 오늘 맞네요. 저도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 연병이다. 역병 또는 방역을 한다. 발을 정자가 들어가면 정세정입니다. 정세가 어떻다? 정후가 어떻다? 병질이에요. 화살에 맞아는 모양입니다. 질병이다. 괴질이다. 네. 자, 여기 아프다. 이것도 어떤 관통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다. 통증이다. 치통이다. 지치다. 가죽 피자예요. 피곤하다. 피로하다. 피곤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조현병. 예전 이름으로는 정신분열증 또는 정신분열병이라는 그런 것으로 쓰인 것을 봤습니다만, 글쎄요, 이걸 이름을 잘 바꿨는지 못 바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보가 하락하면 달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